제가 그 건축물에 있어서 바닥 기초 공사를 할 때 자갈을 작은 자갈들, 아주 큰 자갈들이 아니라 작은 자갈들을 무수히 놓으면은 그것이 서로 간에 대나무 밭처럼, 대나무 이렇게 밑에 뿌리처럼 서로 연결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 뭐 다양한 형태, 직선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또는 곡선 또는 가로, 세로, X자 상관없이 이런 구조물들을 그 뭐가 됐든 간에 뭐 철 구조물이다 그러면 이것을 넣으면은 그것이 대나무 밭처럼 서로 연결 구조가 됩니다. 거기다 철근까지 같이 해서 결합을 시켜 놓으면 그리고 충격이 와도 사방으로 힘이 분산되는 거로 내진 구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방식을 제 지적재산권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내진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철근도 이제 벽체 같은 거 이제 철근 올리잖아요. 철근에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자갈 구조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갈 구조도 좀 더 뭐 큰 사이즈도 있지만은 작은 사이즈로도 좀 이렇게 너무 작으면 좀 곤란해요. 부스러지죠. 너무 작으면 곤란. 튼튼하게 촘촘히 들어가게 되면 내진 구조가 될 수 있습니까? 내진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가로 세로 심지, 그 심지가 뭐가 됐든, 그래서 뭐 철근이 될 수도 있고 가로 세로 심지나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인지적으로 불규칙하게 정형적인 것과 불규칙하게 섞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소음제 만들 때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소음제 지금 현재 뭐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그런 소음제 있죠. 그 부분을 정형적으로 가로 세로로 X자로 배치하고 그 실타래 섞어준 걸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고. 아조이브라고 내부 안에 그렇죠. 무슨 알갱이 같은 종류의 뭐 어떤 종류가 됐든 간에 크고 작은 알갱이들을 넣어서 소음제를 만들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단열재하고 같이 단열재라도 아니면 고밀도 탄력품 같은 너무 비싸니까 좀 싼 소리로 좀 이렇게 방음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열재를 같이 결합을 해서 소음 병체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이제 밑에 돈 많으신 분들 밑에 바닥재로 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층간 소음을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뭐 벽체에 딱 해도 되고 뭐 그래서 뭐 벽돌을 두껍게 쌓거나 콘크리트를 하고 벽체를 만든 건물 무게가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소음만 안 들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두 겹이나 세 겹으로 딱 해놓으면 별로 나머지는 합판 처리 딱 해두면은 소음이 안 들려요. 음악실에서도 소음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흡음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구조는 이제 제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타래처럼 막 얽혀 있는 그런 소음재, 흡음재 있죠. 음악실에서도 쓰고 그거를 정형적인 심지를 넣어준다. 그 구조를. 그다음 실타래처럼 엉켜진 것을 같이 정형적인 것과 비정형적인 것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구조로 만들어. 그 안에서 알갱이들, 작은 알갱이들이 뭐가 됐든 간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작은 알갱이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작은 알갱이들을 X자, 기역자, 뭐 니은자 상관없어요. 이런 불규칙한 형태 가로 세로 작은 알갱이들을 넣으면 소음이 부딪혀가지고 사방으로 분산이 되어버리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런 구조도 소음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여기다 단열재를 같이 붙여가지고 다음 단열까지 되면서 소음도 차단이 됩니다. 이 단열재 부분을 좀 더 약간 고밀도 탄력폼처럼 밀도가 좀 있으면은 그렇죠. 밀도가 듬성듬성한 소리가 들리지만 밀도가 좀 있으면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놓으면 벽체 또는 바닥체 층간소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 이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지적재산권.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 지진 내진 구조로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철근을 깐단 말이에요. 정사각형을 깔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는데 그러지 말고 정사각형하고 가로 세로 X자 불규칙한 형태로 이렇게 철근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진 구조가 됩니까? 벽체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를 이렇게 하는데 옆에다가 심지를 넣어주는 거죠. 심지를 넣어주기. 이게 제가 나무 만들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 종이폴파 그다음에 뭐 어떤 아니면 종이 톱밥을 갈아 가지고 만드는 합판 이걸 두 가지를 결합할 때 나무 심지를 넣어줘라. 나무 심지나 아니면 합성 라일론 있잖아요. 라일론처럼 그 비슷한 것을 소재를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소재를 넣어갖고 뭐 하이그로시도 같이 결합해 줄 수도 있다. 하이그로시 형태나 플라스틱 형태를 결합시켜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구조 맨 위에를 이렇게 기존의 이렇게 원목으로 딱 이렇게 결합을 시켜놓으면 원목 가구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가구 목재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 위를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놓으면, 하이그로시로 결합을 하면, 그건 또 다른 하이그로시의 두꺼운 탁자나 이게 뭐 벽체로 사용할 수 있겠죠. 하이그로시 자체로 벽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이그로시가 껍데기만 욕실 같은데 껍데기만 딱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톱밥판이나 이게 아니면 종이 톱밥판 또는 두 가지를 결합하고 그 안에 어떤 다양한 심지, 뭐 플라스틱 심지가 됐든지 나일론 심지가 됐든지 당나무 줄기가 됐든지 심지를 넣어준, 또는 나무 원목 조각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녹슬지 않게끔 해가지고 스테인리스를 넣어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다양한 형태를 결합시킬 수 있다고 이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돌가루도 여기다 종이 펄프 합판에다가 돌가루를 종이 펄프 이거 톱밥 종이 톱밥 가루 종이 펄프 합판 또는 심지 구조에다가 돌가루를 같이 입혀놓은 구조, 여기다 방수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불연 처리 아니면 곰팡이 제재 처리를 다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합판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합판과 석고보드에도 방수 처리와 또 불연 처리 또는 곰팡이 제재를 써서 잘 하지 않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안쪽에 들어갈 구조라면 불나는 데는 좀 그렇긴 한데 안쪽에 들어갈 부분이라면 그냥 불나는 전면에는 그냥 방수 처리하고 비닐을 갖다가 좀 덮어서 비닐을 같이 결합한 형태의 하면 불이 날 때는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뭐 스티로폼 같은 것도 쓰잖아요. 스티로폼 쓰면 불날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비닐 코팅을 살짝 하든가, 비닐 코팅이 힘들면 불에 잘 타지 않는 뭐라 그럴까 금속, 이렇게 나무 합판과 금속체의 결합, 금속체를 얇게 입혀가지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내부의 단열에도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 거기 반사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하는 소재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강판 만들 때도 제가 가로 세로 이렇게 심지를 어지럽히게 정형적인 강판 심지를 넣는 건 어지럽히게 X자 형태로 또는 어지럽게 서로 불규칙하게 꼬불꼬불하게도 넣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넣어주는 이런 강판 이런 식으로도 또는 작은 알갱이 기역자 니은자 작은 알갱이 넣어서 특수한 형태의 강판 소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뼈대하고 뼈대 부분 밑판 부분하고 뼈대 부분은 강한 튼튼한 걸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작은 알갱이 알루미늄 알갱이 됐던 여러 가지 금속체 알갱이를 섞어서 가벼운 구조의 를 만들 수 있고 뼈대는 튼튼하면서 가로 세로 또는 X자 튼튼하게 이렇게 가지고 나머지 알갱이로 결합해서 특수한 특수한 강판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볼록이 구조로 해가지고 볼록 이렇게 뽁뽁이처럼 만들어 놓고 샘물 붓고 다시 거기를 철판을 결합시켜 녹여갖고 다시 결합시키고 이렇게 몇 겹의 철판을 만들어서 특이한 용수철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장갑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그 부분에도 X자, 가로자 이렇게 가로 세로 심지를 넣고 이렇게 어지럽히게 꼬불꼬불한데 이렇게 철근 같은 좀 비슷하게 넣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충격이 와도 사방으로 힘이 분산이 되도록 대나무 박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의 강판 소재 만드는 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알루미늄 판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알루미늄 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른 금속 소재하고 결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작은 알갱이와 여러 가지 알갱이들을 섞어가지고 특유의 이렇게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라스틱도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볼록이 구조를 만들어서 결합시켜 놓으면 그렇죠. 거기다
뭐죠? 가로 세로 심지를 튼튼한 걸 넣어주고 어지럽히게 플라스틱 고조를 뭐 그게 뭐가 얇은 라이논이라도 두꺼운 거라도 어지럽히게 해놓으면 엄청난 강탄력, 강한 플라스틱 구조가 나오게 되겠죠. 충격이 와도 그 안에서 내부로 사방에 힘이 분산돼 버리는 이런 형태의 플라스틱 구조물, 이것이 여러 겹을 샌드위치로 결합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요. 볼로기 형태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그로시에다가 돌가루, 또 여러 가지 형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돌가루를 형형색색이 있으니까 섞어가지고 미술품처럼 만들어낸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미술품처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미술품에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회사에 따르겠죠. 그래서 건축 외장재로 쓸 수 있고 내장재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는 식탁이나 이렇게 아트월 아니면 아트 가구 이런 것들도 소재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저는 종이 펄프, 종이 합판과 이렇게 돌가루를 결합한다든지, 그다음에 나무 판에다가 이제 X자 가로 세로 심지 넣고 그 안에만 이런 돌가루를 갖다가 결합을 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이 펄프 합판 돌가루 결합,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돌가루를 통해서 이렇게 아트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책상도 만들어도 되고 미술품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